네, 안녕하세요. 네, 오뽀입니다. 2021년 8월 26일 11시 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비트코인 뉴스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네, 미국 상원의원 패투미 암호화폐 규제 관련 피드백 창구 개설한다. 네, 보시면요. 패투미 미국 상원의원이 26일 공식 성명을 통해서 암호화폐 투자를 지속적으로 보호하면서 암호화폐 및 오픈소스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연방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집 중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9월 27일까지 피드백 창구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뭐예요? 미국에서도 현재 뭐 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한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법안들을 만들고요. 제도들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장이 계속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 앵커리지 전 월스파고 임원을 영입했다. 커스터디 서비스가 뭐라고 여러분? 기관들이라든지 돈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위탁받아가지고 그 돈을 돌려가지고 돈을 벌게 해주는 게 바로 커스터디 서비스예요. 그런데 그런 커스터디 서비스하는 곳에서 누구를 임명했다고요? 웰스파고 임원 켄 체프먼을 바로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경력자들을 데리고 올까요? 바로 커스터디 사업이 앞으로 커질 거다. 커스터디 사업이 커진다는 거 뭐예요? 많은 기관들이 투자가 들어오고 큰 돈들이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미리미리 이러한 영재가 아니죠. 이러한 능력자들을 계속해서 영입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현재 NFT 열풍으로 인해서 이더리움의 해시레이트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NFT 관련된 주들 많이 여러분 관심 가질 필요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해킹을 받았던 리퀴드 일본에 거래소죠. 여기서 입출금이 재개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많아요. 네, 외신 GBTC 락업 해제, BTC 급락 우려, 퍼드로 끝났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가격이 아무래도 하락한 이유가 요거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흔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27일날 있을 펀드 선물 마감. 네, 27일날 있는 선물 마감 때문에 약간 흔들렸던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GBTC에서 락업 해제되는 문제 때문에 가격이 흔들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근데 가격이 흔들렸다고 하기에는 2, 3%는요, 거의 파동일 뿐이기 때문에 큰 하락은 없었다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죠. 네, 실제로 최대 암호화폐 헤지펀드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투자 신탁인 GBTC가 락업된 물량이 해지되면서 BTC 급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퍼드로 끝났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이번 주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 펀드의 마지막 58개의 비트코인의 락업 해제되면서 락업된 해제가 모두 이행됐다. 예정된 락업 해제부터 이행됐다.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 58개밖에 락업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달 이미 살펴봤죠. 이제 2021년도에 락업에 관련된 건 없다. 내년으로 다 넘어갔다. 그러니까 GBTC에서 락업 물량 해제로 인해서 시장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 퍼드는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 퍼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쉽게 말해서 현재 코인판에는 악재보다는 호재들만 널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도 나오죠. 스페인 암호화폐 거래소 커스터디 플랫폼 규제 강화. 커스터디 대형 기관이라든지 돈 많은 펀드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봅시다. 네, 비트코인 선물 시장은 미결제 약정 규모 최대 3결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네,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가 됐다는 소리는요, 청산이 안 됐다는 소리예요. 네, 쉽게 말해서 뭐 롱, 숏 그냥 현재 사이에서 계속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물량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위로든 아래든 크게 터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선물 포지션이 많이 정산이 되긴 했어요. 네, 하지만 아직도 미결제 약정 규모의 선물 시장에 물량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예치하면요, 불닭세에서 연이어 7% 정도의 수익을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코인들을 저렇게 디파이라고 하거든요. 디파이에 예치를 합니다. 그럼 현재 연 7%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투자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그 최고의 투자처죠. 이자도 받을 수 있고 거기다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치가 상승을 하면 거기에 따른 수익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요. 최근에 많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물량이 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검색하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이 실제로 그 시장에서 거래소에서 물량이 늘어났는지 줄어드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이제 이 차트는 많이 보셔서 아시죠? 오늘 어때 물량이요? 오늘 물량이 들어왔어요, 빠졌어요? 예, 지금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은요, 이만큼 빠졌습니다. 어제보다 이만큼 빠진 거예요. 예, 모든 거래소에 입금된 BTC 개수와 출금된 BTC 개수의 차이입니다. 오늘요 출금이 훨씬 많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왜 최근에 계속 이렇게 출금이 많이 나오느냐? 이 출금된 물량들은 바로 이런 디파이 시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거래소에 계속 들고 있어봤자 돈이 안 되잖아요. 이자를 안 주잖아요. 근데 그 돈을 빼가지고 디파이라든지 다른 곳에 예치를 하면 예치한 만큼의 이자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큰 고래들, 만약에 비트코인을 내가 뭐 몇 억을 들고 있어요, 몇십억을 들고 있어요, 몇백억을 들고 있어요, 가만히 가지고 있겠어요? 은행에서 연이자 7%만 받아도 그 돈이 얼만데요. 네, 그래서 거래소에는 물량들이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시장을 읽을 때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거죠. 예, 신고 요건 못 갖춘 코인 거래소 국내 얘기하는 겁니다. 42개국 중 24곳이 영업 중단. 네, 정보보호관리 체계 ISMS를 갖추지 못한 거래소 42곳 중 약 60%에 해당하는 24곳이 이미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영업을 중단했다는 소리는 여기에 상장된 코인들은 다 휴지 조각됐다는 소리예요. 나머지 18개 거래소는 영업을 하고 있지만 거래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폐업이 임박했거나 이심적인 거래 정황에 폭착돼 투자자들이 각별히 요인가 주의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최근에 망하기 직전에 코인 거래소들이 뭐하고 있다고 새로운 코인들을 막 상장시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지금 설거지하고 있는 그림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튼 24일까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24일까지 지금 업비트나 빗썸도 요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우리가 듣도 못한 보통 거래소들이 살아남을 거라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업비트나 빗썸 코인원에 상장된 코인 아니면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상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 군데 거래소 중에 최소 두 군데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 아니면요 매수 매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코인들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투자하지 마세요. 막 많이 올라갈 것 같다 그래도 사지 마세요. BTC 마켓에 있는 거 사지 마시고요. 워낙 마켓에 있는 거래소 있는 코인들 중에서 적어도 다른 유명한 거래소에 같이 상장되는 코인들만 매수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확실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와이즈 레이팅스 에이다 코인펌 파트너십으로 정치와 변질 지적. 네, 카르다노가 얼마 전에 이 코인펌과 함께 파트너십을 했는데요. 요게 뭐 정치적인 것과 어떤 연결이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에이다 어저께부터 계속 뉴스에 뜨죠. 에이다 글쎄요 이게 호재로 반영할지 악재로 반영할지 모르겠는데 에이다 같은 경우 저 개인적으로는 2,700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에이다가 2,700원 아래로 내려왔다 그러면요 적극적으로 줍줍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미국의 억만장자 패밀리 오피스 암호화폐 투자 확대 예정. 네. 블룸버그에 따르면 억만장자 사이먼 닉슨의 패밀리 오피스를 통해 암호화폐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닉슨의 패밀리 오피스 시크 캐피탈의 아담 프록터 전무는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가 향후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포트폴리오 내 암호화폐 비중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네, 그러면서 이 캐피탈 테크 부분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프라이빗 자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자본가들, 해외에 있는 많은 자본가들이 현재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물량을 앞으로 많이 높일 생각입니다.
처음에가 어렵지 여러분. 한번 투자하기 시작하면요 계속 늘어나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100만 원만 해자하다가 지금 1000만 원, 억대까지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요. 처음에는 10만 원만 해자하다가 100만 원, 1000만 원 투자하시는 분들 수두룩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했어요. 처음 시작이 어려운 겁니다. 한번 투자하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무섭게 투자하게 돼요. 이게 비트코인 시장입니다. 아무튼 해외에서는 많은 자본가들이 현재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뉴스 보시죠. 네, 크레딧 카운트 CEO 거래소 BTC 순이익 증가라고 했어요. 저는 이 주경이라는 친구가 참 재밌어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크레딧 카운트를 만든 친구거든요. 근데 본인이 만든 데이터랑 찬반되는 얘기들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분명히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2019년인가 18년부터 투자한 걸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 젊은 친구입니다. 나이가 어려요. 똑똑하겠죠, 근데. 네, 제가 알기로는 포항공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프로그래머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대학교 때 뭐 서클 그 동호회 활동하면서 이런 개발들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는 매도 압력이 증가하고 BTC가 파생 상품 담보로 사용됨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된다. 이거는 좋은 얘기고요.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이제 펌핑할 시간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거죠.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수입 유인량이 증가했다. 그러면 자기네가 만든 데이터에서 늘어난 걸 보여줘야지. 안 늘어났잖아요. 저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지가 만든 데이터를 왜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분석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가 잘못됐거나. 모든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BTC의 총량이라고 하고 자기가 만든 사이트에서 오늘도 빠졌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지금 순유인량이 늘어났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숏을 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자기가 만든 사이트에서는요 비트코인의 순유인량이 증가 안 했다는 걸 보여줘요. 다음 계속 봅시다. 네, 마스터카드 글로벌 총괄 스페인 현지 거래 합류. 네, 마스터카드의 글로벌 총재였던 사람이 스페인 현지 거래소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전문가들을 다들 거래소에서 아니 투자회에서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은 이 시장이 앞으로 많이 커질 거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인의 시장이 확대될 거를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엔터테인먼트 NFT 프로젝트 소바 테조스와 MOU 체결. 테조스 여러분 아까 오늘 좀 떨어졌죠. 테조스 아직 안 끝났습니다. 테조스도 제가 좀 이따 또 살 거예요. 저도 상 봐가지고. 네, 지난 24시간 동안 4억 달러 이상 거의 5억 달러 어디 했다고요?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다. 네, 롱숏 다 깨졌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 롱이고 숏이고 어저께 올라갔다 떨어졌다 변동폭이 컸잖아요. 그러면서 다 깨버렸다는 소리입니다. 비트코인도 오늘 아침에 5,750이었죠, 여러분. 근데 오늘 5,400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어저께 비트코인 5,500에서 시작하다가 5,750까지 급등을 했죠. 이런 식으로 숏과 롱이 지금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진하시는 분들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요 마진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초단타로 마진하셔서 돈 버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힘듭니다. 다음 뉴스요. 일본의 종합격투기 연맹 IOST와 NFT 마켓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IOST 오늘 좀 올라가고 있어요. IOST. 오늘의 주인공은 IOST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뉴스 보시죠. 네, 후오비 글로벌, 후오비 코리아가 있고 후오비 글로벌이 있어요. 후오비 코리아는 후오비 글로벌의 국내 지사고요. 후오비 글로벌은 본사입니다. 그런데 후오비 글로벌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전 세계 1위를 했던 거래소예요. 상당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거래소입니다. 근데 이 거래소가요 어떻게 됐다고요? 비트코인이 22,916개가 입금이 됐대요. 그러면 이 물량을 팔 거냐? 그런데 후오비 글로벌은요 최근에 뭐 랜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여기서 이거를 판매하는 것보다는 선물 시장에 대한 담보물로 사용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렇게 2만 개가 입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우리가 크레딧 퀀트에서 거래소에 오늘 들어간 물량을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2만 개 이상이 입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마이너스가 떴죠.
마이너스가 떴다는 소리는 뭐예요? 출금이 그만큼 더 됐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입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출금이 더 많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지금 많은 물량들이 입금이보다도 출금이 훨씬 많이 되고 있다는 거. 근데 뉴스에서는 출금된 건 안 나오고 입금된 뉴스만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 꼬시는 것 같아요. 이거 개미들이 이런 뉴스만 보면 그렇게 알잖아요. 계속해서 입금만 많이 되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네, 그리고 현재 많은 정치인들이요. 암호화폐로 정치 후원금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일리노이 카운티 재무관이요. 암호화폐 선거를 치를 때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 또 다이 등 여러 가지 암호화폐로 정치 후원금을 받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금화처럼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상당히 시장에 밝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또 NFT 또 70만 달러 구매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사가 이겁니다. 미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TV쇼가 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어떤 식으로 쇼가 제작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방송에서 방송이 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될 거예요. 이슈가 되고 또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암호화폐에 투자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저러한 쇼를 만든다는 소리는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 코로나가 돼서 현재 국내에서 가장 핫한 스포츠가 하나 있죠. 요즘은 이 골프가 이 국내에서 가장 핫한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 해외를 못 나가서 결국은 국내에서 골프를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기존에 골프를 치던 사람들만 그렇게 다녔던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보이게 되니까 TV 방송국에서요 갑자기 골프 관련 채널들이 막 늘어납니다. 골프 관련 예능들이 막 생겨요. 유튜버에서도 골프 관련 컨텐츠들이 막 조회수가 올라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골프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지금은 서로 골프를 치겠다고 연습장을 찾아오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암호화폐 투자하던 사람들도 기존에 투자한 사람들을 떠나서 그렇게 TV에서 계속해서 광고를 하고 관련된 방송들이 나오게 되다 보면 결국은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 규모는요 상당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된 미래는 밝다라는 것을 바로 미국에서 또 저런 방송에서 쇼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바로 그 반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뉴스 보시죠. 고승본 후보 코인 ETF 국회 논의 결과 따라 펀드 여부 검토하겠다. 한국에서도 여러분 ETF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허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바로 새로운 금융위원장 후보자죠. 고승범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금융위원장이 새롭게 바뀌면서 아마 암호화폐 관련된 긍정적인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렇게 현재 분위기가 국내에서도 바뀌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의 보유량을 따져봤는데 재밌게도요. 이 비트코인의 큰 손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자산 운용사 그리고 상장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120만 개의 비트코인을요 누가 가지고 있었다? 여기 보시면 코인텔레그래프 또 바이비트 코인 월드와이드에서 세계적인 펀드 발행자와 자산 운용사 14곳이 바로 이 12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중으로는 그레이스케일이 가장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것처럼 현재 이 개인들, 개미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정말 큰 고래들, 큰 자산가들, 그리고 큰 기관들, 자산 운용사들이 바로 비트코인을 많이 매집하고 있다,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들은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그리고 그들이 매수했다는 거는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글리버 헤지펀드 CEO가요. 도지코인은 증권으로 간주될 위험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도지코인은요. 누구도 증권으로 간주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 이건 채굴코인이니까. 예, 넘어갈게요. 네, 도지가 채굴코인 맞아요, 근데?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다시. 포스코인은 아닐 거예요. 네, JP모건 산하펀드에서의 코인베이스 주식을 62,000주나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62,00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소리는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투자처로 생각을 했다는 소리죠. 훌륭한 투자처로 생각하고 투자를 했다는 소리는 코인베이스가 앞으로 많이 커질 거란 얘기고요. 코인베이스가 커지기 위해서는 많은 거래량이 일어나야 됩니다. 거래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폭발적인 코인판에 대한 성장이 필요하고요. 그런 가운데 매수 매도를 위한 수수료가 많이 발생해야 돼요.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앞으로 많은 수수료가 발생할 거라 예상하기 때문에 JP모건 산하펀드에 투자를 했다는 소리죠. 그 얘기는 이 코인판이 앞으로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한국은행에서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15개월 만에 인상을 하게 됐대요. 지금 대출 받으신 분 많을 텐데 대출금리 올라가겠네요. 네,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소비 심리가 위축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소비 심리가 위축을 되면요, 사람들은 야, 이달에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달에는 못 살겠다 하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복권을 산다고 해요. 복권을 사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또 다른 투자처를 찾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착각을 만드는 게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죠. 그래서 여기 방송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꿈을 안고 이 코인판에 들어왔다가 지금 다들 물려 계신 거예요. 슬픈 얘기죠. 네, 아마도 이 금리 인상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하면서 코인판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슬픈 예상을 해봅니다. 네, 다음 뉴스 볼게요. 예, 채굴자들의 수익성 개선 전까지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한다고 해요. 예, 제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채굴자들은 현재 비트코인을 전혀 팔지 않고요. 개인 지갑에서 들고 있습니다. 채굴자들이 개인 지갑에서 비트코인 거래소로 코인을 옮겨서 판매하게 될 때 그때부터가 정말 악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채굴자들이 거래소로 옮기고 나서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거래소로 옮기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가격이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꼭대기 자리에서 파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계속 보유하고 있고 거래소로 물량을 보내지 않는다는 소리는 아직 불장이 시작도 안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채굴자들이 거래소로 물량을 보내게 되면 아마 데이터로 다 찍힐 거예요. 아마 저도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에 관해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는요, 채굴자들이 거래소로 물량을 보내면 그 뒤부터 한 달 정도까지는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말도 안 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채굴자들이 거래소로 물량을 보내면요, 한 2주에서 3주 있다가 다 팔아버리자고요. 그러면 돈 벌 거예요. 네, 모건 스탠리 산하 30여 개 펀드가요, GBTC를 대량 보유하고 있대요. 오늘 낙원 문제가 풀렸지만 실제적으로 거의 풀리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GBTC에 투자한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 거예요. 그리고 GBTC에 투자한 물량들은 대부분 롱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계속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뉴스 볼게요. 네, 리서치를 해보니까 미국이나 베트남, 태국이요, 디파이 사용 최대국이라고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베트남과 태국은요, 많은 노동자들이 큰 돈을 벌지 못하지만 돈을 벌면 다 비트코인을 사고 있어요. 그리고 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들 디파이에 넣어가지고 이자까지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돈 벌기 위해서. 네,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나라들이 이처럼 많이 디파이를 하고 있어요. 한국보다 더 똑똑합니다.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은요, 지난 3달 전인가 전 세계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에 대해서 비교한 게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경우는 3위인가 4위를 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10위권에도 못 들었습니다. 10위 정도 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한국 사람들은 요란하게 투자를 한다고 그러고 사고 팔고 하고 있지만 돈 버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이더리움 옵션 8월 27일 만기가 되네요. 그래서 8.2억 달러래요. 네, 오늘 내일이네요. 이더리움 가격이 선물로 인해서 가격이 약간 떨어졌나요? 제가 봤을 때는 선물에 대한 마감에 있어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선물 마감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나요, 올라가나요 물어보세요.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네, 그리고 암호화폐 소셜 네트워크 블록스터가요, 엔진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대요. 여러분, 엔진코인. 네, 돈 버실 분은 엔진코인 오늘 조금 사보세요. 많이 사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아무튼 엔진코인 나쁘지 않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운용자산이 432억 달러까지 됐다고 하네요.
어제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오클라호마 호반 기반 은행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A다 구매 모바일을 공개했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모바일에서는요, 비트코인 캐시 A다,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OXT는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는 코인들이 지원한다고 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라이트코인이 있어요. 라이트코인 무시하지 마세요. 이게 불장 오면 무섭게 하면 날아갈 겁니다. 라이트코인도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네, 파키스탄에서요, 네, 300만 달러의 투자 유치했다라는 그런 얘기 나오고요. 뭐 특별한 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여기 나오네요. 미국 투자자 37% 돈이 급해도 암호화폐 안 팔아. 뉴스 BTC가 베팅 플랫폼 갬블러스 픽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네,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앞으로 12개월 동안 1645달러를 암호화폐 투자의 계획으로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응답자 중 37%는 자금이 필요한 일이 있어도 암호화폐를 청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기 투자한다는 소리죠. 장투하겠다. 쉽게 말해서 코인판에서 돈 버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죠. 장투하는 사람, 단타 쳐갖고 돈 번 사람 있겠죠. 하지만 많이 못 봤습니다. 그리고 큰 돈을 못 벌어요. 정말 코인에서 큰 돈 번 사람들은 장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뭐 하루하루의 움직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장투하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코인 시장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8월 26일 비트코인 시황 분석이 아니죠, 비트코인 관련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브리핑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해주세요. 안 해주시면 내일부터 브리핑 안 할 생각입니다. 힘들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요, 오늘 힘들지만 이 방송이 끝난 이후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뉴스 브리핑도 여기서 끝!